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체험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어제 그 국민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 이어서 지금 하나은행 약속대로 하나은행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 50분에 50분까지 자료 만들고 지금 이 자료 만드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뭐 아마 영상은 1시 전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2025년도 하반기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다룰 거고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PB 출신이고 2020년에 입사했다가 4년 정도 재직하고 퇴사해서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금홍으로 연결될 거고요. 금홍에 연결하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첨삭도 하고 면접 코칭도 하고 뭐 1차, 2차 최종 면접까지 다 하고 은행권, 증권사, 운용사 그 다음에 카드 보험까지 금융권 전반으로 이제 첨삭부터 최종 면접까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게 한 번에 다 하는 게 프리패스 패키지고 이거는 불합격되면 환불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개별 서비스예요. 그래서 건별로 필요하시다. 뭐 서류가 어렵다 그러면 서류 첨삭만 받으셔도 되고 면접만 어렵다 그러면 면접 코칭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친구들 합격했고 합격자 영상, 대표 합격자 영상 제 유튜브에서도 보셨을 거고 아마 인스타 하시면 종종 보셨을 텐데 합격하는 친구들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합격했어요. 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요거만 올라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찾아오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아마 지금 8월 30일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8월 30일이나 아니면 뭐 이거 영상을 아마 제가 이 멤버십 우선 시청권을 어제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9월 9월 첫째 주 중순 정도? 첫째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거 이미 보시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불스메이커 멤버십 회원이시라는 뜻이겠죠. 일단은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양질의 영상을 올릴 건데 그거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촬영하고 좋은 컨텐츠만 올릴 예정이에요. 이전에 뭐 제가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거는 지금 자소서 가이드지만 뒤에 이제 아직 신한은행도 남아있고 자소서 가이드가 그리고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 뭐 기업은행 다 이 면접 코칭 면접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잘 현명한 선택이에요. 커피컵도 안 하는 2,990원이었나? 커피컵보다 싼 이 가격으로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보신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커피값보다 저렴하게 제가 양질 컨텐츠를 올려드리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5년 하반기가 너무 빨라요. 추석 연휴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4대 은행, 시중은행 아직 신한은행 안 떴지만 신한은행도 조만간 뜨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나은행이 지금 네 번째로 떴죠. 시중은행이랑 메이저 은행 중에 지금 순서대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네 번째로 뜬 은행이에요. 메이저 은행 중에는. 그래서 하나은행 이번에 신입회원 170명 정도 뽑고요. 다른 데도 비슷하게 뽑죠. 150에서 한 170 이 정도로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7일까지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 너무 여유 있다고 여유 부리시지 말고 미리미리 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영상에 우선 시청권을 제가 부여하는 이유도 미리 써두면 당연히 나중에 여유가 더 생기니까 면접 코칭, 면접 준비를 하든 아니면 필기 준비를 하시든 더 도움이 되겠죠. 채용 개요 보겠습니다. 인원 보니까 종합금융으로 뽑고 희망 성장 분야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가 그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원서 지원을 서류 작성을 안 해봐서 아마 확실하지 않은데 아직 제 코칭생 중에 쓴 친구도 없고 근데 아마 이 희망 성장 분야를 선택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으면 혹시 댓글로 맞다고 좀 남겨주시면 안 남겨주셔도 돼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종합금융으로 유비처럼 국민은행 유비처럼 이렇게 통째로 뽑는다. 그래서 세 자릿수를 뽑는데 총 인원은 170명이고 ICT 두 자리, 디지털 두 자리, 그리고 지역 임자 합쳐서 두 자리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과거 통계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 추정이에요. 추정 확정은 아니고 종합금융 105명, ICT 20명, 디지털 25명, 지역임자 20명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170명을 예상을 해봅니다. 채용 부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 성장 분야를 아마 나누게 돼 있을 텐데 금융 비즈니스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PB랑 RM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금 신탁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IB 요렇게 5가지 분야로 희망 분야를 아마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첨삭을 제가 지금 첨삭을 지금 받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하나 쓰는데 오래 걸려요. 첨삭 하나하나 쓰는데 이 최고 퀄리티로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래서 혹시 첨삭 맡기실 분들은 조금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이거 멤버십 우선 공개 영상이라서 공개할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 미리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첨삭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빨리 와서 문의를 주시기 바래요. 조금 마감 한 3일에서 5일 전에 접수를 주시면 제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이미 면접 코칭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제 코칭생들이랑.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모든 자소서 쓸 때 항상 인재상이랑 핵심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은행 인재상은 온기, 용기, 동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 아마 하나은행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인재상인데 딱 보고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용기 정도는 그렇다고 쳐도 온기와 동기는 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온기는 그냥 인류의 휴머니티인데 사람 냄새나는 그 따뜻함, 협업정신 이런 거고요. 동기는 계속 성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고, 용기는 이제 도전정신, 변화주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핵심가치 5개가 있습니다. 열정,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 요렇고요. 다른 은행들은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은행은 손님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참고해 두시고 자소서 쓸 때 고객보다는 손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저도 참석할 때 그러고 그게 더 좋으실 거예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 손님이든 고객이든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뭐 고객이라 썼다고 탈락시키진 않아. 근데 손님이라고 하나은행은 손님이라고 쓰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은행 부문별 이제 이 자소서 쓸 때 우리 지원 동기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하나은행 강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면접에서든 자소서든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희망 분야가 개인금융이다, PB다 이러면 압도적 자산관리 뭐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별로 압도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수한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15회를 수상했대요. 이것도 자소서에 녹이면 좋겠죠. 그리고 그 시니어 특화 서비스,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 요걸 통해서 초고령화 시대에 이 금융 니즈, 시니어 금융 니즈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은행 하면 또 디지털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원큐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게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은 중소기업 동반성장, 요거는 뭐 사실 뻔한 얘기고 업계 최초 AI, 여기도 디지털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원하실 때 하나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디지털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은행을 가만히 보면 업계 최초로 뭘 시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 AI랑 디지털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디지털에 조금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개인 영업이든 기업법인 영업이든 RM이든 PB든 뭐 연금이든 뭐든 이 AI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은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소개서 문항, 내문항 총 3,400자고 내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하나은행 입행 후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계획 1,000자고요. 요거를 문항 분류로 하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목표예요. 왜 지원 동기를 넣어놨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입행 후 목표만 물어보는 문항은 아닙니다. 1번 문항은. 2번 타인 설득 경험이 있냐? 그리고 그때 설득했다면 과연 어떤 비결, 본인의 어떤 강점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었냐? 또는 어떤 단점을 통해서 그 설득이 실패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800자 문항이 있고요. 2번 문항은 조직 적합성과 기업 적합성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3번은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이 뭐냐? 그리고 그게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냐? 800자고요. 요거는 직무적합성 문항입니다. 4번 은행업의 전망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뭐냐? 그리고 그 전망에 기반해서 하나은행은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800자로 이 4번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직무적합성과 기업적합성 이 동시에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총 문항은 지원 동기 플러스 입행 후 목표와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기업적합성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아주 내문항이 정석적인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소서 쓰시기 전에 항상 세팅 단계가 중요하다고 제가 직전 KB 국민은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첨삭을 할 때 뭐 자소서를 쓸 때 이 문항을 배치를 시켜놓고 여기서 어필할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미리 이렇게 손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먼저 세팅을 하고 들어간다. 첨삭을. 그래서 문항별로 어필할 키워드 하나 또는 2개씩 이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키워드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에피소드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소서 쓰실 때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멀리서 숲을 보는 느낌으로 전체 문항을 조망하시고 이 문항엔 이 키워드로 이 에피소드를 작성해야겠다. 2번 문항엔 이 키워드로 3번, 4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큰 탑다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자소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전체 구조가 탄탄하고 논리 흐름이 일관되게 그리고 구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큰 흐름부터 탑다운으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1번 문항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이에요. 지원 동기. 하나은행 입행 후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성장 계획 천자를 알려주세요. 요거를 이제 출제자의 의도로 또는 불스메이커의 관점으로 이 출제 의도가 뭐냐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당신은 은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었나요? 이거를 왜 내가 지원 동기라고 해놨냐면 지원 동기 여기 왜 써야 되냐면요. 자, 물어보는 건 입행 후 목표예요. 그건 알겠는데 다짜고짜 저는 입행 후에 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색하잖아. 그죠? 여기 사실 물어보는 게 지원 동기까지 포함시켜라.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원 동기 먼저 써주세요.
그걸 쓰고 입행 후 목표를 제시해야 이 논리 구조, 논리 흐름상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바로 다짜고짜 입행 후 목표부터 하겠다고 말해버리면 논리성이 박살이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원 동기부터 먼저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목표가, 그러니까 행원이 되겠다는 그 목표를 왜 하필 하나은행에서 이루고 싶나요? 조금 전에 1번은 은행원 지원 동기였고요. 2번은 왜 하필 하나은행,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죠. 하나은행 지원 동기. 이것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지원 동기 세팅한 다음에 그 지원 동기를 기반으로 입행 후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입행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은행의 강점 또는 기회 요인 또는 중점 추진 사업 과제를 기반으로 한 목표를 제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하나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뭔지 알고 있니?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너는? 이거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강점이나 기회 요인 또는 중점 추진 사업 과제와 관련된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제가 국민은행에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지 말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국민은행 이번에 2025년 하반기 운항에서는 5년 후라고 조금 상대적으로 짧아요. 근데 지금 하나은행에선 그냥 입행 후 목표가 뭐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성장 계획을 알려달라 했으니까 이거는 장기 플랜이거든요. 장기 플랜 같은 경우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주시는 게 문맥 흐름상 깔끔합니다. 5년짜리는 그냥 하나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만 적어도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장기 플랜을 계획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으면 초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문항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야 된다. 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본인이 그 계획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렇다면 하나은행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까지도 제시를 해달라. 결국에 물어보고 싶은 건, 너가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지금 하나은행에 도움이 될 사람을 뽑기 때문에 너가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우리 하나은행에 어떤 기여가 되냐, 어떤 이익이 되냐라고 그걸 묻고 싶어서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본인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은행에 이러한 이 기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마무리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씩 작성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할 내용이 은행 지원 동기라고 했죠.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요거는 이 지원하는 이 희망 성장 분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 회원, 그러니까 WM, 이 웰스 매니저 자산관리죠, PB, 개인금융 같은 경우엔 이 은행 서포터즈 경험을 가장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육 봉사활동한 경험, 이거는 주로 상생금융 또는 동반성장 키워드로 많이 쓰시고, 투자 동아리 활동 경험, 요거는 약간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원 동기를 제시할 때 많이 쓰고요. 취약계층 간접 경험,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뭐 봉사활동 갔는데, 어르신 봉사활동 갔는데 금융 취약계층이죠, 어르신들은. 그때 이분들이 금융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이분들께 금융 지원이 절실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행원으로 지원합니다. 요 키워드는 아까 그 경제교육과 마찬가지로 상생금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뭐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을 때 평소에 AFPK로 학습해둔 은퇴 설계 지식을 활용해서 퇴직연금 또는 뭐 개인연금 가입 이 안내를 드렸다. 그리고 그 개인연금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면 좋을지 안내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 실생활에서 이론상 배운 이 지식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금융의 매력을 느꼈고 행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은행 방문 경험이에요. 이건 좀 유치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소재인데, 뭐 예를 들면 하나은행 방문했을 때 어떠한 게 정말 좋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어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지원 동기 케이스들을 제가 갖고 온 거고, 이거 외에도 뭐 개인 에피소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지원할 때 지원 동기를 쓸 만한 소재들이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만약에 이 소재 중에 뭐 여러 가지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만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그런 방식대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식대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금융이라면 소상공인, 스타트업, 수출입기업, 결국엔 소호나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 관련된 이 타겟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시해 주시는 게 RM으로서, 기업금융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지원 동기가 되고요.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 인턴 하셨다. 그러면 창공 프로젝트 때 이 실제 스타트업이 겪는 이 금융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아무리 좋은 혁신 기업이라도 자금 지원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 계기로 이 기업금융,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는, 기업 성장에 기업의 생애 주기와 함께하는 RM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는 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돼요. 결국엔 지원 동기는 해당 직무 경험과 유사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직무의 매력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은행을 쓰든. 그 다음 지역인재. 지역인재는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지역인재는 약간 RM과 이 WM의 병합 버전인데,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지역인재는 WM도 할 줄 알아야 되고 RM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대상 고객이 그 지역 주민과 그 지역 소상공인 또는 지역의 거점 핵심 산업 이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역에 초점을 좀 맞춰 놔야 돼요. 이 지원 동기 하실 때 지역인재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역주민, 소상공인, 거점 산업 관련된 이 간접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지역 전통시장 취재를 하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만약에 이런 소재가 있으면 좋은데, 지역 전통시장 방문하면서 다양한 소상공인을 만났는데 각자 목적은 달랐지만 금융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공통점이 같았다. 그래서 이분들께 금융이 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지역 인재로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역 밀착형으로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아이비다. 아이비는 약간 이것도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는 기업금융과도 RM과도 달라요. 약간 RM이 기업 대출을 통해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이 역할이라면, 아이비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이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비에 M&A 있고 M&A 있고 ECM, DCM, 뭐 IPO는 뭐 은행에서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어차피 자금 조달이에요. M&A 빼고. 근데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RM도 기업의 자금 조달하고 IB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똑같지만, RM은 대출 위주라면 IB는 조금 더 복합금융, 구조화금융, 또는 M&A 같은 자문수요, 이런 인수금융이나 자문수요 쪽으로 어필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재는 보통 PE나 VC 인턴 경험이거든요. 벤처 캐피탈이 원래 하는 일이 이제 혁신기업, 잠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행한 다음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턴 경험을 했어. 그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벤처 캐피탈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 기업 생애 주기별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자금 조달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단순한 대출을 넘어서 ECM, DCM, 그리고 추후에 이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만약에 M&A를 통해서 추가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IB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과 신탁은 이 고령화와 이 상속증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전통시장 취재, 대학생 기재단 이 활동 경험을 만약에 연금 신탁으로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소상공인을 만났다.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다릅니다. 쉬고 싶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더라고 지친 몸을 입고 이게 생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노후 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 대중들의 은퇴 자산 확대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연금 신탁 분야에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약간 그 지역 인재 지원 동기랑은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은 여기서 글로벌은 제가 뭐라 적혀놨냐면 글로벌 금융사업 전략 및 수립 및 실행,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 및 현지화 지원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은행의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뭐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데서 신규 금융사업 기회를 발견했다. 이런 경험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를 들면 태국 여행을 할 때 이 GLN페이 이거 써보신 분이 있나요? 이거 하나은행 건데 GLN페이 이용 경험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태국 여행 당시에 이 야시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은행 GLN페이로 너무 편리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제도 간편했고 3초도 안 걸리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현금도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금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존재하는구나 깨달았다. 그래서 글로벌 직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관점에서 지원 동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지원자들은 해외에서 금융의 기회를 봤다. 그래서 해외 진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원 동기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작성했으면 이제 왜 하나은행이어야 되냐?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야 돼요. 조금 전까지는 은행원 지원 동기였고요. 지금부터는 하나은행의 지원 동기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천상 예시인데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 앞에 이 은행원 지원 동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뺐어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시할수록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은행은 최적의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AI 송금 예측, 이커머스 정산 채권 패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제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항에선 지원 동기를 자세히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은행 지원 동기는 조금 자세히 적어도 되지만 하나은행 지원 동기, 사실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선 국민은행 쓰나 하나은행 쓰나 우리은행 쓰나 뭐가 그렇게 별로 다른지 모르겠죠.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물론 면접 코칭을 위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는 가이드를 제가 드리긴 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웃기는 얘기 해줄까? 하나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건 잘 모르겠대. 그 아는 형 있는데 형 그 하나은행만의 강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5초 고민하더니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우리 3인데 모르겠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현직자들도 사실 잘 몰라. 근데 굳이 꼽자면 이제 굳이 그걸 찾아내려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업 분석이 필요한데 이 인터넷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3개월 세팅을 해놓고 하나은행 업계 최초, 하나은행 1위, 하나은행 대상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하나은행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하나은행이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게 많아요,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생각하기에도 하나은행의 강점은 뭐냐면 디지털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출시예요.
혁신 서비스 출시. 실제로도 되게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느끼는 하나은행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은행 어필 포인트를 쓴다, 그러면 디지털과 업계 최초, 뭐 혁신 주도, 이런 키워드로 써주시면 좋아할 거고, 당연히 하나은행은 예전에 외환은행과 합병한 은행이기 때문에 외환 전문성은 그냥 변하지 않는, 최대 강점이고요. 그게 외환 전문성, 그리고 글로벌. 이게 최대 강점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그리고 세 번째가 혁신 주도. 이런 식으로 이 강점을 기억해 두시고 자소서에 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에 하나은행 업계 최초라고 적으면 이렇게 떠요. 이 최근 기사들인데,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1임 서비스 출시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금융권 최초로 금신탁 처분 운용 라인업 구축했고, 금융권 최초로 치매 안심 금융센터를 설립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재를 쓴다. 근데 만약에 뭐 연금 신탁 지원자라면 뭐 쓰기 좋겠죠. 하나은행은 이 연금 시장의 이 혁신을 주도하는 탑 리딩 뱅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시해놓고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로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1임 서비스를 출시했고, 더불어 금융권 최초로 이 치매 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해서 고령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면 아주 좋겠죠. 만약에 이 개인금융이야, WM이야, PB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은 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고객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 최초로 최근 지금 이게 8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이잖아. 그러면 최근 금융권 최초로 금신탁 처분 운용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하나은행은 고객의 수요와 시장의 환경 변화에 가장 선제적으로 이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고 하나은행과 함께하면 선제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PB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1번 문항에서 왜 하나은행이 해야 되는가는 사실 크리티컬하진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간단히만 언급하고 가셔도 돼요. 그걸 물어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물어보는 건데 이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만 언급하고 한 두세 줄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RM이다. RM이면 조금 재무 분석 역량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 분석해서 그 기업의 특징, 강점, 기회 요인을 파악하는 게 이 좋은 전략 중 하나인데 RM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하나은행 이거 사업보고서인데 매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따온 거예요. 고정이와 여신 비율이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3년 동안 그리고 최근 이 반기 동안 시중은행 평균 대비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RM이라면 어떻게 어필하면 좋냐. 하나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지난 3년, 4년 동안 시중은행 평균 대비 항상 낮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유지해왔다. 이는 하나은행의 디지털 기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은행 RM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기업금융 확장에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무 분석 역량을 활용해서 어필하는 것도 좋은 스킬이에요. RM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지원 동기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입행 후 비전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1번 문항은 원래 입행 후 목표를 물어봤지만 제가 지금 이 입행 후 비전이라고 제시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입행 후 목표와 입행 후 비전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입행 후 비전은 이 지원자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고, 비전이. 여기서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목표는 그 비전을, 장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행 후 비전부터 먼저 큰 흐름부터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어떤 걸 제시하냐. 제가 그 우리은행에서도 말씀드렸고, 국민은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입행 후 목표를 쓸 때는 그 은행권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아니면 그 지원하는 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거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목표를,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권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뭐냐. 고액자산가, 연금 시장, 기업금융, 상생금융, 디지털 글로벌 리스크 관리, 은퇴 설계, 상속 증여죠. 투자 전문성, 요거는 머니무브. 이런 키워드로 하나를 골라서 입행 후에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건 일반적인 은행권 중점 추진 사업 과제고요. 하나은행의 2025년 경영 전략을 보면 그 중점 추진 사업 과제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시니어 시장, 그리고 소상공인이죠. 기업금융,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 이 세 개의 고객을 타겟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전에 제가 여기 써놓은 거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이 국내 거주 외국인만 없죠, 여기에. 근데 요 세 가지 타겟으로 입행 후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이 하나은행이 시니어 금융 시장의 이 선도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거 조금 구체적이진 않은데 뒤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뭐 아니면 속으로 했다. 그러면 국내 자영업자 천만 시대에 이들의 이 금융 수요를 해결해 드리는 뭐 회원이 되고 싶다거나,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바로 내가 생각 안 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될 건, 시니어, 소호, 국내 거주 외국인, 요 세 개 타겟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팽호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작성을 한다. 방금 이 하나은행 2025년 올해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가 시니어 시장이랬죠. 그러면 난 이 키워드를 보고 이렇게 작성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간단하게 첨삭이 아니라 작성한 건데 이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입행 후에 하나은행이 시니어 하우징 금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라고 입행 후에 비전을 제시했을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니어에서 여기는 시니어 하우징이 붙었어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조금 더 구체화될수록 좋거든요. 비전은. 아무리 비전이라 해도.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하우징 시장은 급격한 초고령화와 맞물려 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품질 의료, 뭐 여가, 커뮤니티, 뭐 서비스 다각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가 돼도 될 건데 이런 모든 비즈니스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근간은 결국 금융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나의 비전은 그러니까 시니어 하우징 금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런 이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뭐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사소한 목표를 제시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큰 비전 먼저 제시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입행호 목표 제시하실 때.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실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 적을 때 하나은행이 시니어 금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적으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 문장이 되겠죠. 근데 시니어 하우징만 붙여도 구체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구체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니어를 타겟으로 잡아서 고령화 시대 은퇴자산 확대를 위한 종합관리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면 너무나 뻔하디 뻔한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단 최대한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서 한 단계 더 다운시켜서 구체화시키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불어도하면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비전 제시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번 문항에서 진짜로 묻고 있는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 3가지로 나눠야 된다. 꼭 3개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단기, 중기, 장기 또는 단기, 장기 이렇게 2가지로 나눠도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구조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단계 입행 초기에는 시니어 금융 하우징 내가 지금 여기서 앞서 제시한 이 비전은 시니어 하우징 금융시장 선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입행 초기에는 시니어 금융 기초를 다지겠다. 어떻게? 여기 한강펜 친거 보면 자산 이전이나 상속 증여 상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 수요를 데이터베이스로 일단 구축하겠다. 기초를 쌓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키셔야 되고요. 모든 입행 후 목표나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이 2단계는 과차장급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다. 예를 들면 시니어타운 입주금 전용 신탁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기업 연계한 우대금리 대출 같은 신규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겠다. 과차장급에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비전은 시니어 하우징 금융시장 선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겠다. 시니어 하우징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요. 팀장급 이상에서. 팀장급 이상이라면 주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마지막 문장. 실버 금융시장에서 이걸 3단계를 통해서 실버 금융시장에서 하나은행이 초격차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포부까지 제시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이 구조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문항이에요. 조직 적합성 문항인데 타인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냐? 그리고 만약에 타인을 설득했다면 그 비결은 뭐였냐? 본인의 강점은 뭐였냐? 그리고 또는 타인을 설득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이 되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은행 인재상은 옮기고요. 핵심 가치 중에 열린 마음과 존중과 배려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지원자인가요?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해주셔야 될 건 과거의 단체 활동 시에 타인과 상반된 입장을 가졌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상대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경험을 제시해 주세요. 그때 설득했을 때 어떻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 설득은 성공했나요? 아니면 실패했나요? 성공해도 좋고 실패했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공했다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했다면 왜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공했다면 본인의 어떤 강점 때문에 그 설득이 과연 통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셨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은행에선 어떻게 행동하실지 이 하나은행 입회 후에 동료와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똑같이 이 설득을 해야 될 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실 건지 그 각오나 포부를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항은. 그래서 여기서 이 문항에 해당하는 건 제가 아까 좀 전에 조직 적합성과 기업 적합성을 둘 다 물어보는 거라 했는데 그 이유는 조직 적합성, 이 문항 자체가 이 타인의 설득이잖아요. 타인 설득이잖아. 그러니까 조직 적합성이에요. 허업 역량. 그리고 동시에
이 인재상 중에 옮기에 해당하고요. 동료와의 협업, 이거는 조직 적합성, 협업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가치 중에 열린 마음, 존중과 배려, 요 키워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 문항이라고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요거는 국민은행 그 자소서 가이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타인을 설득했던 비결이 있냐? 설득한 경험이 있냐? 했을 때, 이 친구 새마을금고 근무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했어요.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뱅크런 위기 겪었을 때, 정확한 설명으로 고객 예금 인출을 막고 지정 혼란을 잠재운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 블랭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제가 이거 다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당시 한 지점이 600억 규모의 PF 대출 부실로 폐업한 적이 있다. 근데 일부 동료는 그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요청 오는 대로 다 인출해주자면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자세한 유출이 되면 우리 지정 KPI 실적은 떨어질 거고, 동시에 우리 지정 KPI가 실적이 떨어지면 나의 성과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는 이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제시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정확한 설명, 그러니까 설득의 근거는 정확한 설명 덕분에 설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정확한 설명으로 제가 제시를 했냐면, 이게 실제로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죠. 왜냐면 고객에게 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전달하는 설득력이 필요하고요. 설명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업할 때도 정확한 설명을 해야 신뢰를 갖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영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하나의 핵심 가치, 여기 제가 좀 전에 보면 이 핵심 가치 중에 전문성이 어딨지? 여기 전문성이 없나? 전문성, 근데 전문성이 여기 없더라도, 하나하나의 핵심 가치 중에 전문성이 없었네?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전문성.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문항은 사실 이 자소서는 국민은행 거였는데, 국민은행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도 전문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성, 핵심 가치를 어필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명, 요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목적은 이제 EPF 대출의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EPF 대출 리스크가 고객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라는 걸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어요.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것도 찾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지정 폐쇄가 있었던 PF 대출은 신용 보강을 통해서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연체율은 1%도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라고 이 세 가지 포인트로 고객을 설득했고,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있었죠. 그냥 다 인출해주자는 그 동료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고객 이탈률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에피소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야죠. 이 계기로 저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려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느꼈다. 이게 이 배운 점 또는 교훈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나온 다음에 항상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교훈이나 배운 점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또한 전문성이야말로 고객을 안심시키고 신뢰드릴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교훈도 얻었다. 자, 계속 전문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필하고 싶은 건, 내가 어필하고 싶었던 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득력과 그 설득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설명과 그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 포인트는 전문성이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키워드로 설정한 이유는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지원하는 은행의 핵심 가치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전문성으로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왔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는 항상 입행 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이 교훈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은행, 지금 여기 하나은행이니까 하나은행에선 이런 자세로 이러이러한 행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오나 포부 한 문장으로 가볍게. 그리고 3번 문항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별표 쳐놨죠. 형광펜도 쳐놨어요. 참고로 무스메이크 그 멤버십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펜이고 하나는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시면 중간에 형광펜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대환영입니다. 네, 지금 한 명 있는데 몇 명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형광펜이. 아무튼 3번 문항은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을 하나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거냐, 800자고요.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사실 전체 채용 과정에서 자소서든 면접이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면접에서 받게 되면, 이걸 만약 이 질문을 면접에서 받았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은행이 당신을 왜 채용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채용 이 질문 중에. 왜냐면 제가 이거 코칭생들한테 항상 이 취업 패키지나 아니면 면접 코칭이나 이 자소서 첨삭할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분계 일학, 그러니까 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하면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셔야 되냐? 과거, 성과, 경험으로 그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누가 합격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문항은 이 1, 2, 3, 4번 문항 중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3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 생각이긴 한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다 중요하긴 한데 3번 문항이 저는 결국엔 1, 2, 4번 중에 사실 1, 2, 4번은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엔 이 1에서 4번 문항 중에 이 지원자의 진짜 강점을 알 수 있는 문항은 이 3번 문항이기 때문에 3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의도. 자, 당신은 이 하나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여러 역량 중에서 가장 본인이 자신 있는 역량은 뭔가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본인의 그냥 주장 말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 주세요. 그 사례를 제시해야 저희가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 역량을 활용해서 과거에 어떤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읽고 아, 이 지원자는 이 역량이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으니 과거 성과 경험을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제시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역량이 본인께서 갖고 계신 그 역량이 하나은행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활용된다면 하나은행 또는 하나은행 고객에게는, 손님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 대표적인 역량 4가지예요. 고객 응대 역량, 전문성, 영업력, 윤리, 준법, 정신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면 도덕성이겠죠. 이 4가지 역량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가이드 드리는, 취준생들한테 가이드를 항상 드리는 핵심 역량 4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를, 성과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 최종 합격자 이 자소서인데요. 봅시다. 손님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고량주 시음 이벤트 도입. 이 내용을 딱 제목만 보면 고객 중심,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에서 어떤 아이디어 얻어서 이 고량주 이벤트를 도입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목만 봐도 이 친구는 이 고객 중심 자세가 돼 있다는 걸 어필하는 동시에 약간 아이디어 제시 또는 이 혁신 주도, 도전 정신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고 읽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만 봐도 앞으로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 지원자가 어떤 키워드로 무슨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지가 유추가 돼야 돼요. 그게 유추가 돼야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한 사람이 최소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지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쓰는 이유와 제목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읽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읽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어려운 문장 쓰지 말고, 좋은 글은 읽기 쉬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읽기 쉬워야 된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식당에서 고객 니즈 파악하고 고량주 시음 이벤트를 도입해서 매출 1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경험이 있다.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중식당 그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평소에 이 고객들이 혹시 지금 고량주 시키는데 안주 할인 없냐, 뭐 안주 할인되는 거 없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고객의 목소리로부터 착안을 해서 그러면 고량주를 시키면 뭐 세트 메뉴 준다든가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 고객 중심, 고객의 목소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매출 개선을 이끌어냈으니까 고객 중심이라도 볼 수 있고, 또 행원에게 필요한 영업력과 매출 개선 등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이 사장님에게, 점장님에게 컨펌 받을 수 있는 설득력도 어필한 거고요, 동시에. 그리고 기존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화 주도의 자세도 동시에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제가 물론 첨삭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이 5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어필할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에서 행원에게 필요한 여러 역량을 동시에 어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쉽지 않겠지.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 4번 문항. 요거는 은행업의 전망과 은행업의 미래 전망과 이거에 따른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달라 800자인데, 요거는 은행업에 대한 평소에 너가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를 출제 의도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은행업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가요? 만약에 당신이 은행업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면 평소에 경제기사나 뭐 은행 관련된 리포트들 많이 접했을 텐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은행업의 미래와 관련된 이 컨텐츠는 뭐였나요? 그리고 그 전망에 따라서 그 전망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뭔가요? 뭐 예를 들면 고령화 시대에 은행업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에 대한 평소에 만약에 은행 지원자라면, 예전부터 은행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고령화 시대에 은행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분명히 생겨 있을 거예요. 이미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과거부터 은행업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고령화 시대에 은행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러이러한 거다.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AI와 인간 행원의 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거 뻔한 소리지만 이런 뻔한 내용이라도 일지라도 이 본인의 머릿속에 철학으로 이 머릿속에 간직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본인의 이거 지원자가 은행권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냐. 그러니까 은행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친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4번 문항을 낸 거예요. 동시에 하나은행에 대한 로열티도 있냐, 라는 걸 확인하는 이 문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4번 문항은 직무적합성, 그러니까 은행업의 관심도와 기업적합성, 하나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동시에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전망대로 된다면 은행업의 비즈니스 구조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렇게 구조가 변하면, 은행업이 비즈니스 구조가 변하면 그 변화 속에서 하나은행이 리딩뱅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제가 영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팽호 목표의 이 은행권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 골랐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5가지로 결국에 요약을 하면 고령화, 양극화, 여기서 양극화란 이 빈부격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빈부격차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극화, 그리고 디지털화, AI 행원 뭐 이런 거, AI 에이전트 이런 거. 그 다음에 통합화, 빅블러 현상,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는 최근에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극화에 따른 결과예요, 리스크는. 그래서 그 양극화는 자본주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줄어들 수 없고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체율 리스크도 계속 증가할 거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뽑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 5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 4번 쓰실 때 이 키워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본인에 대한 의견을,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고르기 싫다 하시면 하나금융연구소 있어요. 이거 막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금융연구소 홈페이지 구글에 하나금융연구소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쓰셨던 건데 스크린샷, 여기에 가장 최근 리포트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이에요. 자,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고령화, 디지털, 유산. 이 3가지 키워드를 보면 결국엔 내가 짚었던 고령화, 디지털 뭐 다 섞여 있잖아. 결국엔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엔. 근데 만약에 이거 쓰기 싫다 해도 이 금융연구소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이 금융업의 미래와 관련된.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주제로 골라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골랐다. 만약에 내가 작성을 한다. 그러면 고령화 이걸로 이 리포트를 읽고 4번 문항 작성한다 했으면 이렇게 작성했을 거예요. 제목, 신규 상품 제안. 하나은행 업계 최초 디지털 자산 유연 대응 신탁 출시. 자, 좋죠? 이거 나중에 결국엔 출시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출시될 것 같아요. 근데 제목만 봐도 합격권 아닌가? 했으면 이거 보고 합격시켰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보면 가상화폐,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시에 고령화가 맞물려서 향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한대응 신탁 대상 자산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현물 자산 위주로만 편입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 디지털 자산까지 편입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은행이 디지털 자산 신탁 시장에서 업계 리딩뱅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작성을 했을 거야. 요거는 첨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 신규로 작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따라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따라 쓰면 다른 사람도 따라 쓴다. 또 여러 사람이 그걸 쓰면 중복 이슈로 표절 이슈로 탈락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 키워드 골라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다 하면 이 중에 골라 쓰세요. 제가 선정한 은행업 메가 트렌드 이 10가지인데 AI, 뭐 시니어, ESG, 글로벌,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근데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이미. 이거를 다 요약하면 결국엔 이거거든요. 고령화, 양극화, 디지털화, 통합화, 리스크 관리. 그래서 가급적 이 주제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걸 선정해도. 그래서 요 중에 고르시면 된다. 아시겠죠? 고맙지? 좋죠? 자, 그래서 하나은행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지금 첨삭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면접 코칭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2025년도 이 하반기 채용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서 아마 면접 코칭 시작 일자도 빠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면접 코칭 하기 전에 면접 가이드 영상도 올릴 거고 지금 남은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혹시 더 추가적인 도움 1대1로 코칭을 받고 싶다, 조금 더 영상 속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하이 퀄리티의 이 코칭을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댓글로 지금 이 댓글에 찾아오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문의를 주세요. 아시겠죠? 첨삭이든 뭐 면접 코칭이든. 그래서 댓글 링크 확인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홍보를 하자면 지금 이거 제가 이 채널 멤버십
어제부터 8월 30일부터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돈 2,990원, 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의 커피의 반잔 값이 값 아닌가? 스타벅스 반잔 값 같은데 요 정도 금액에 한 달에 요 정도 금액 투입하고 꿀팁 얻어가면 아주 이 취준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입하면 이 앞으로 올라올 자소서와 면접 가이드 영상 다 우선 시청 제공권을 해드리니까 가입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다음 영상은 아마 신한은행이 언제 뜰지 모르겠는데 신한은행 이 자소서 가이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 제가 여기 보시면 경제 매크로 뷰, 저는 항상 면접 코칭 영상, 면접 대비 영상 올리기 전에 1단계로 그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에 경제 매크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예를 들면 금리는 어떻게 되고 경제 성장률, 그리고 주식시장, 환율, 외환, 이거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뷰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신한은행 자소서 가이드 영상이 먼저 올라가긴 할 건데 뭐가 올라가든 먼저 어떤 영상을 올리든 이 멤버십 분들 우선 이 시청권을 부여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이 불스 일반 팬이 되어 주세요. 이 금액이 껌값이다 하시면 불스 현강 팬이 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자소서 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